왜 갱년기 호르몬 치료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지, 필수가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느낌표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상계백병원 가정학과에서 근무하는 김균남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보는 의사가 아니고 숲을 보는 의사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요. 큰 뭐, 그림 빅픽처. 네, 그렇죠. 제 환자 중에 거의 3분의 2는 우리 여성분들,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험도 많고 해서 여러분한테 얘기 나누는데 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제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이제 잘 아시는 것들이 보시면 두 번째 거 안면 홍조. 그러니까 열이 예, 올라온다. 열이 올라온다, 뭐 얼굴이 빨개진다, 식은땀이 난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오늘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에 신경계계통하고 나머지 비뇨기계, 근골격계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증상으로 느끼시는 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위에 보이시는 우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면증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갱년기 증상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성 호르몬이 이제 수치가 낮아지면서 어떤 여성들의 건강에 관련된 질 건강과 관련돼서 질이 건조해지고 이제 뭐 관계하실 때 통증이 생긴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갱년기 증상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절염까지는 아닌데 뼈마디가 약간 뭐 이렇게 쑤시는 것 같고 불편한 그런 느낌들조차도 사실은 갱년기 증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조금 너무 고생하지 않게끔 잘 넘어가시게끔 하는 게 오늘의 이제 호르몬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너무 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나머지 증상에 대해서도 혹시나 내가 지금 갱년기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갱년기를 보면 한 10년 정도 한 45에서 55 정도 그렇게 되게 보시는데 이제 평균이 완전히 폐경되는 거는 이제 51세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지만 그래서 뭐 너무 빨리 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너무 늦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50세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45세 이후에 그때부터 서서히 여성 호르몬이 수치가 내려가고 정상에서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벌써부터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리가 아직 안 끊어졌는데 왜 벌써부터 증상이 생기는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제 검사를 해서 호르몬 수치를 검사를 해보시면은 수치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 곧 폐경이 올 수도 있겠네. 보통은 이제 전문의들이 보기에는 한 2달 정도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약간 건너뛰는 그런 느낌이 오시면 이분은 아마도 몇 년 내에 뭐 한 1년 내에 3년 내로 폐경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생리에 변화가 없다고 그래서 갱년기가 아니다. 그렇게 단정 지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그런 증상들이 보이시면 한 번쯤 뭐 호르몬 검사를 해보실 수도 있겠고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호르몬 치료를 갖다가 고민도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는 그런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이제 하나씩 나타나나요? 아니면 여러 개가 갑자기 나타나나요? 이게 되게 이제 우리가 안면 홍조 심기항진을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초기 증상으로 대표적인 게 이 안면 홍조하고 심기항진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지만 네. 초기에 나와 있는 그런 우울이라든지 불안, 짜증 이런 것들도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같은 증상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가 넘어가면은 이제 비뇨기계 증상이 오실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가서는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의 그런 위험성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증상으로서는 안면 홍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정신과적인 증상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 재미도 없고 조금 약간 예민해지고 괜히 남편을 짜증내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한 번쯤 갱년기가 오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뭐 보시면 뭐 갱년기도 안치가 되나요? 뭐 사실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뭐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글쎄 병이라고 보기 사실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완화되었다? 예, 이렇게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증상이 어느 정도 안화가 되는데 개인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을 전혀 제가 또 환자한테 뭐 여쭤보면 열 올라오는 거 잘 모르겠는데요. 뭐 갱년기 증상이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조용히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냥 없는 경우도 있고 너무 심해서 도대체가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주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부작용 문제 이게 사실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유방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호르몬제를 먹는다고 해서 유방암이 생긴다고 보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길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이 호르몬제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의 어떤 뭐랄까 방아쇠라고 할까요? 약간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안 생긴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생길 위험성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호르몬이 그런 그 수용체 같은 게 작동이 되니까 암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유방암이 조금 위험성이 많아진다고는 하나 유방암 때문에 사망의 위험성이 더 많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르몬에 반응을 하는 그런 것들인 거고 더 일찍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암에 물론 안 걸리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오히려 일찍 발견돼서 더 행운인 그런 경우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병이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조건 부작용만 생각하시지 말고 득이 있고 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잡는 거고요. 저희 의사들이 하는 역할은 결국은 득은 훨씬 더 많게 그리고 실은 조금 적게. 모든 약이라고 하는 게 항상 효과가 부작용이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약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효과를 더 올리고 부작용을 줄일 것인가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우리 주최자님하고 상의하실 일인 거고요. 무조건 그냥 호르몬제 싫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오늘 조금 방송 보시고 나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나에게 맞는 그런 약들을 호르몬제를 찾아서 잘 넘기시는 게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게 오늘의 키 포인트 아닐까요? 교수님? 맞습니다. 그렇죠. 예, 부작용이 없는 약은 효과도 없습니다. 네, 그런 점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네네. 호르몬제랑 비호르몬제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이제 같아요. 호르몬제는 이제 그게 이제 아시다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거하고 프로게스테론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성분을 다 드시는 분이 있고 에스트로겐만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호르몬제 에스트로겐을 드심으로 인해서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많아지니까 자궁이 현재 있으신 분은 두 가지 호르몬을 드셔서 예방적으로 드시는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드시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드시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떤 질병 때문에 자궁을 뭐 수술을 했다. 네. 현재 자궁이 나는 드러내셨다.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궁 내막암에 걸리실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을 드실 이유가 전혀 없고 에스트로겐 한 가지만 드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나쁘다, 어떤 건 좋다. 연구 결과도 왔다 갔다 하시지만 어쨌든 주가 되는 건 에스트로겐에 대한 얘기이신 거고요. 그래서 그 비호르몬제는 이제 대개는 이제 이런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말고 이제 보통 생약이라고 하는 옛날부터 써왔던 그런 약초 성분들을 조금 약으로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성요한초라든지 승마라든지 이런 약재를 가지고서 섞어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안면 홍조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호르몬제 성분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그냥 사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약국에서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처방을 받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약은 약이신 거니까. 그래서 주치의 상의하셔서 나 호르몬제보다는 일단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셔도 선생님을 상의하시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거고요. 어쨌든 더 먼저 권해드리는 건 어쨌든 호르몬 치료가 비호르몬제보다는 앞서 나와 있는 증상 중에서는 되게 이제 비슷비슷하지만 안면 홍조하고 그다음에 이 우울증 이런 부분들 도움이 되는 게 비슷하지만 나머지 이제 골다공증 예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관절에 관련돼서 뭐 통증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점 부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비호르몬제가 호르몬제보다 효과가 조금 미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 호르몬제를 그러면 선택한다고 하면 나에게 맞는 호르몬제를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뭐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호르몬 치료는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낸다.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이제 한 5년에서 7년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폐경이 되지 않아도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약을 갖다 드시면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호르몬이 아직은 완전히 바닥이 닿는 게 완전히 결핍 수준이 아니라서 약을 드시게 되면 생리처럼 그런 비친다고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정기적으로 생리를 약간 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약간 처방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약을 같이 써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자궁을 수술해서 없으신 분은 생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쵸. 굳이 뭐 그런 건 약을 드실 필요 없이 그냥 에스트로겐 한 가지만 드실 수가 있겠고 대개 이제 하나로 섞여져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판에다가 이렇게 알약이 들어있으면서 날짜까지 써 있습니다. 친절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고 색깔도 다릅니다. 약간 피임약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피임약은 비슷하신데 그래서 색깔이 다른 약을 드시다 보면은 예전처럼 생리처럼 이렇게 비치실 수가 있어요. 단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생리처럼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살짝 비치는 정도. 아니면은 이제 이게 너무 콸콸 막 예전 생리처럼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훨씬 더 많아진다 이럴 경우는 그거는 뭔가 약의 영양이 너무 좀 나한테 세거나 그쵸. 아니면 혹시 내가 검사를 받긴 했지만 자궁 내막에서 너무 좀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될 거고, 그런 부작용 생각보다는 너무 쏟아져 나오는 게 많다 그러실 경우는 한 번쯤 의사 선생님을 상의해서 진찰도 받으시고 용량을 좀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한 1, 2년 지나고 나면은 생리를 하게끔 하는 방법을 하나 안 하나 결국 생리를 거의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호르몬이 거의 바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생리를 안 하는 방법으로 약을 드시게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또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